사실 러시아는 그 처음부터 대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숨지고 있었던 기간도 있었죠. 그러던 러시아가 달라진 것은 이 몽골을 몰아내고 그 제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짜르라고 하는 호칭을 내건 그 루스 짜르국, 즉 러시아 짜르국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요. 이때 세계사 속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당시 러시아 짜르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를 볼까요? 네. 짜르국. 초기 루스 짜르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모스크바 부근에 한정되어 있었죠. 저것도 엄청 큰 건데. 근데. 예, 뭐 크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 배인데요, 저기. 엄청 큰 거죠. 예. 주로 이제 수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오늘날 러시아의 그 서쪽 끝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17세기 이르러서 그 시베리아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로 일컬어지는 바로 피오트르 대제 시기입니다. 피오트르 대제는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전쟁을 벌여서 땅을 넓혔고요. 강대해진 러시아는 이제 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 짜르국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럼 그 피오트르 대제가 통치했던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우와. 이야.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 우와. 이야. 지구본의 반인데요? 예. 아니, 유럽 다 합친 것보다 크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 커. 규현 씨가 궁금해했듯이 러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부가 어디서 나오는가? 네. 바로 모피에서 나왔죠. 아. 그러니까 예로부터 유럽에서 모피가 아주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비싸죠. 그래서 이 모피를 우리가 차지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 원정대를 꾸려서 동물들이 서식하는 시베리아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 땅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피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저렇게 커진 거네요. 커지고 이제 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 피오트르 대제 이후에 그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넓힌 또 한 명의 황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카테리나 대제입니다. 바로 이제 니키 씨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일 텐데요. 황제 후손이에요? 귀족 출신이시네. 어쩐지. 오. 출신지가 같습니다. 출신지가. 출신지가.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대제가 주목한 지역은 바로 그 러시아의 서쪽과 남쪽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그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남쪽? 남쪽이면은 석유? 아니지. 저기는 이제 사막인데 이집트. 이 남쪽과 서쪽에는 러시아와 맞먹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들이 있었죠.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쪽에는 그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남쪽에는 강력한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오스만 트리크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제국이 위협적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카테리나 대제는 이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땅을 차지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러시아가 아주 중시하고 있는 땅인 크림반도입니다. 예. 이때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됐죠. 저희 그때 우크라이나 배웠는데? 전쟁에서 배웠던 예, 크림반도. 일리아 씨, 그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땅 때문이었잖아요. 최근 그 러시아의 행보도 저때 러시아 제국 때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변명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방에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변명을 해서 공격이 곧 방어라는 정책으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그네들이 조금 더 멀리 간다라는 논리로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랬던 러시아가 유럽을 호령하는 강국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했던 것은 1812년 알렉산드르 1세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제국을 침략했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그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군대를 이끌고 가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 러시아 제국의 그 군대가 유럽의 강호 프랑스를 이기고 그러니까 수도 파리에 들어선 이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는 전 유럽의 그 위상을 아주 크게 떨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러시아 제국의 영토는 드디어 전 세계 지표면의 6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광활해집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와. 이렇게 많이. 아까 그 영토를 보고도 놀랐었는데 또 한 번 더 놀라는 게 당연한데요. 진짜 우리나라까지 내려왔어.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러시아 제국은 전 세계에 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대의 대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러시아 제국 땅이 저렇게 계속 넓어지는 만큼 이 황제의 그 권력도 좀 더 세졌겠네요. 예, 그 300년 동안의 러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그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그 심지어 그 절대 권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 종교까지 관장을 해가지고요. 러시아 제국은 이제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그 황제는 하나님이 그 지상에 내려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황제를 자상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권력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황실의 그 재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전성기일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러시아 제국의 몰락은 어찌 보면 그 마치 저주라고 할 만큼 불안한 악재 그리고 최악의 선택들이 겹겹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조의 그 악재와 오판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최악의 괴승으로 평가되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푸틴의 그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술 마시고 흥적거리는 방탕한 주정뱅이에 불과했죠. 그런 사람이 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막 흔들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스푸틴의 코가 약간 크긴 한데 살짝 삐뚤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싸우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변형되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네요. 야, 삐뚤어지게 마셨고 그만큼 이 그저 방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살던 마을에서 소녀들을 막 이렇게 붙들고 키스도 퍼붓고 또 심지어 막 이렇게 단추를 풀고 뭐 이런 행동을 엄청 많이 했다. 요즘에 태어났으면 바로 네. 이미 고생할 사람이죠. 로드킬 당했죠. 와. 근데 18세에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부남인데. 네, 유부남인데. 아, 근데 그 여자가 넘어가요? 뭔가 인기 있게 생기지 않은. 네, 독일에서도 라스푸틴이 손버릇이 나쁜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막 훔치려다가 그때도 얻어맞았는데 네, 이때도 여기 막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가리려고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 얘기도 있어요. 아, 흉터를 가리려고. 구별까지 있구나.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러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였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그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말은 가장 비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신에게 귀의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될까? 예,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렇게 쉽게. 라스푸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직접 신과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틴이었는데요. 흘리스틴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이단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